신분증 맡겼을 뿐인데 제 명의로 휴대폰이 4대나 개통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스마트폰 잘 쓰고 계신가요? 오늘은 휴대폰 구매와 사용에 정말 중요한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유익한 정보 가득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는 7월 22일 단말기 유통법 이하 단통법이 드디어 폐지됩니다. 지난 10년간 휴대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법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휴대폰 구매 방식과 가격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니 앞으로는 싸게 산다며 현금을 준다,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이다 같은 달콤한 제안들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틈타 시니어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이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는 긴급 경고입니다. 젊은 사람도 당했고 심지어 현직에 있는 전문가조차 속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바로 복잡한 제도나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단통법 왜 폐지되고 무엇이 달라지나? 많은 분들이 단통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정확히 어떤 법인지 왜 폐지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단통법은 휴대폰 구매 시 누구나 공정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두어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원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차별을 막는 것이 주된 취지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통신사들이 담합하여 보조금 경쟁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통신사끼리 짜고 치는 보조금 게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10년 만에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이 단통법이 오는 7월 22일 자로 폐지됩니다. 자, 이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매장마다 휴대폰 지원금과 할인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매장에서는 3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5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호갱, 즉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만 특별히 싸게 해준다는 가머니설에 넘어가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심지어 개인정보까지 넘겨주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고객분들은 작은 글씨의 계약서를 일일이 다 읽기 어려워하고 그냥 도와준다는 말 한마디에 매장 직원을 무턱대고 믿고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기범들이 가장 노리는 약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순간들, 실제로 발생했던 사기 사례, 그리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바꿀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나아가 여러분의 돈까지 걸려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친절함 뒤에 숨은 그림자, 개인정보 유출 사기 사례. 여러분은 휴대폰을 바꿀 때 주로 어디를 이용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집 근처 대리점이나 통신사 직영 매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요금 설명도 해주고 잘 모르는 기능도 다 알려주니 자연스럽게 믿고 맡기게 됩니다. 특히 바쁜 자녀분들이 어머니 그냥 매장에서 알아보세요, 거기 직원분들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요, 같은 말을 한두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는 시니어 고객님들 중 상당수가 매장 직원에게 휴대폰 관련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십니다. 새로운 기종 선택부터 요금제 가입, 이전 휴대폰의 데이터 옮기기, 중요한 사진 백업, 심지어는 기기 초기화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친절함 뒤에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 숨어 있을지는 우리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넘긴 소중한 스마트폰, 친절하게 설정까지 해준다며 알려달라고 했던 내 비밀번호, 그 모든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중년 여성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바꾸고 싶어 매장 직원이 안내한 대로 사용하던 폰을 반납했습니다. 직원은 아주 친절하게 말했답니다. 고객님, 이 폰 초기화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비밀번호만 적어주시면 바로 공장 초기화하고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친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아무런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어주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믿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익명의 남성에게서 도착한 문자 한 통. 이 사진 본인 맞으세요? 메시지 속에는 그 여성이 보낸 적도 없는 지극히 사적인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사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그 매장에서 직원들끼리 복원한 고객이 사적인 사진을 공유하고 돌려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사이에서는 탐정질, 뒤져보기 같은 끔찍한 은어까지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장 직원이 고객의 인생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만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의 피해 사례는 지금도 조용히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고객 응대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층이 이러한 범죄의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도 언제든 이와 같은 끔찍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유용한 그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그 매장, 아니면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이 소중한 정보를 맡긴 바로 우리 자신일까요? 그날 밤 그 여성은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 찜찜했던 그녀는 결국 다시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어제 맡긴 제 휴대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미 폐기했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사진 본인 맞으시죠? 그 안에는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적인 사진들이 여러 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사진들까지 버젓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오직 그녀의 휴대폰에만 존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이 매장을 떠난 사이 그녀가 남긴 비밀번호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미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개인 자료들까지 모두 꺼내본 것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이러한 일이 특정 매장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 탐정질했다, 뒤져봤다 같은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객 사진 중에서 특이한 것들을 모아 공유하는 비밀 채팅방까지 존재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비밀번호를 적어줬다는 이유로, 우리가 스스로 휴대폰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 모든 범죄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피해자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조차 꺼리게 됩니다. 사생활이 걸린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가족에게도 차마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악의적인 직원들은 또 다른 순진한 고객의 휴대폰을 받아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을 저렴하게 바꾸려다 본인의 가장 사적인 정보까지 남에게 팔려나가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맡기고 모든 절차를 그저 편하게 처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한 60대 남성분은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동네 매장을 찾았습니다. 마침 마음에 쏙 드는 기종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재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매장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불편하실 테니 신분증만 잠깐 맡겨놓고 가세요. 기종이 들어오면 바로 연락드리고 개통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잠깐 맡겨두는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 신분증을 두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을 받고 다시 방문했을 때 원하는 기종은 매장에 도착해 있었고 휴대폰도 아무 문제 없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신사에서 날아온 요금 고지서에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요금 청구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무려 4대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터넷 전화, 알뜰폰, 심지어는 태블릿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중 몇몇 기기는 이미 중고시장에 팔려나간 흔적까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명의 도용을 통한 휴대폰 개통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판매 실적에 목마른 일부 악덕 직원들은 고객 몰래 신분증 정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실적을 채우고
불법 보조금을 챙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에게 돌아옵니다. 더욱이 통신사에서는 명의자가 직접 개통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기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신분증 맡기신 거잖아요. 그날 매장에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같은 말 몇 마디면 모든 것이 고객이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러한 부당함을 뒤집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가고 복잡한 서류를 떼고 수개월에 걸쳐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 앞에서 시니어 고객 중 상당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게 됩니다. 그 사이 요금은 계속 쌓이고 신용 등급은 떨어지며 무심코 맡긴 신분증 한 장이 본인의 이름과 평생 쌓아온 신용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계단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피해자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신분증 하나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작은 편리함이 평생 힘들게 쌓아온 신뢰와 재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만 보셔도 휴대폰 구매와 관리에 있어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대폰 구입 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첫째,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휴대폰을 사기 전에는 매장 직원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할인 정보만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휴대폰 제조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최신 요금제와 할인 정책, 그리고 각종 혜택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각 휴대폰 모델별 가격과 제공되는 할인, 그리고 다양한 혜택, 내용을 직접 비교하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주변에 자녀분이나 젊은 지인이 있다면 함께 매장을 방문하여 상담받고 함께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사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계약서에 쓰인 내용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해서 모르겠다, 직원이 알아서 해주니 믿고 맡기겠다와 같은 마음가짐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직원에게 질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 한 줄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금전적인 의무를 명시한 문서임을 잊지 마세요. 셋째,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매장 직원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분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나 계정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비밀번호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디지털 자산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비밀번호 요구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노리는 큰 경계 신호이니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하십시오. 2. 구매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들. 첫째, 계약 과정에서 녹음이나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말로만 계약 내용을 듣는 것보다 녹음이나 상세한 메모를 남겨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간단하게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이나 직원이 중요한 설명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작은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서 중요한 내용을 직접 받아 적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친절한 직원과 계약했더라도 서명한 계약서에 폭사본이 없으면 나중에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서명한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보관할 사본을 요청하여 받아두십시오. 셋째, 신분증은 매장에 맡기지 말고
본인이 꼭 보관하세요. 신분증을 매장에 맡기면 누군가 여러분이 명의를 마음대로 도용하여 불법적인 개통이나 다른 금융 거래를 시도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휴대폰 개통과 계약 절차는 매장에서 바로 처리하시고 신분증은 단 1분이라도 직원이 손에 맡기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소지하십시오. 3. 휴대폰 개통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첫째, 휴대폰 개통 후 첫 달 요금 청구서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새 휴대폰을 개통한 첫 달 요금 청구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 요금이나 알 수 없는 추가 요금이 붙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내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매달 요금 청구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종이로 발송되는 요금 고지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모르는 번호가 요금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통신사에 연락해서 해당 번호를 제거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휴대폰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갑자기 휴대폰 저장 공간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본인이 설치하지 않은 모르는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휴대폰에 불법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모르는 앱을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휴대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밀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끄럽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마시고 반드시 용기를 내어 신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가 더 큰 피해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도 즉시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경찰 신고와 동시에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도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상세히 알리고 계약 해지나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정정, 그리고 피해 복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빨리 알릴수록 더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익법률단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연락하여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형태의 사기 피해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휴대폰 구매 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첫째, 공식 대리점이나 통신사 직영 매장을 이용하세요. 비공식적인 매장이나 불법 보조금을 내세우며 과도한 할인을 약속하는 곳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곳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식 대리점이나 통신사 직영 매장은 비교적 신뢰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구매하더라도 앞서 강조한 대로 계약서와 개인정보 확인은 반드시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인증된 판매처만 이용하세요. 수상한 개인 간 거래나 신뢰할 수 없는 미확인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은 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각 통신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조사의 공식 스토어를 이용하십시오. 6.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조언. 첫째, 휴대폰 구매를 도와줄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을 권합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이는 직원이라도 복잡한 계약 절차를 혼자서 전부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자녀분이나 친척 혹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이웃과 동행하여 함께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정보를 확인하고 질문하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새 휴대폰 설정과 데이터 이전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기존 휴대폰의 데이터를 새 휴대폰으로 옮기거나 백업하는 과정, 그리고 이전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이나 연락처 등이 제대로 옮겨졌는지, 그리고 이전 폰에서는 모든 정보가 안전하게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 내 폰 찾기 기능을 설정하고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설정하세요. 스마트폰에는 분실 시 원격으로 잠그거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내 폰 찾기 기능이 대부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두면 불의의 사고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이나 단순한 숫자 대신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복잡한 형태로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7. 단통법 폐지 이후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단통법이 폐지되어 지원금 제한이 없어지면서 혜택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는 분명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기 위험도 커졌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나 약정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개인정보와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직원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요구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신분증 위임은 절대 하지 말고 매장에서는 반드시 직접 계약 절차에 참여하십시오. 잠시라도 신분증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요금 청구서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하고 상담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번 단통법 폐지는 휴대폰 구매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분명 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노리는 위험이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이러한 복잡한 변화 속에서 사기 피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수 있으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조심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은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족 및 친구들과의 소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기기입니다. 이 중요한 기기가 오히려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스스로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현명한 휴대폰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